네, 6월 14일 7시입니다. 7시 10분이요. 이번에는 그 구독자분들이 같이 보자고 한 종목 25개를 한꺼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자기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귀찮더라도 다른 코믹 유튜브 영상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리시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비슷해요. 일단 이 영상은 그 신규분들은 보지 마시죠. 네, 신규분들은 다른 영상 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 영상을 몇 번 봤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물리는 자리가 이제 이 자리 아닙니까? 5번. 네, 5번에서 물리는데 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5번에서 안 물리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기서 물리면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가, 어영부영 애매하면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50%인데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올라가던 말던 물릴 가능성이 있으면 안 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자리에만 들어갈게요. 오스코텍 뭐 하는 회사인가요? 뭐 오스코텍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봉상 이 세 개가 한 세트죠. 네, 파란 거 세 개가 한 세트인데 두 개가 시작됐고 거래량도 터져서 아직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네, 상승이에요, 다음 주에. 에이, 니가 어떻게 알아? 이거 기본적으로 상승이라서 아마 전고점을 뚫으러 갈 겁니다. 44,600원을 뚫으러 갈 거고, 뭐 신규로 하시는 분은 굳이 이걸 신규로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스코텍을 살 거예요. 그러면 34,600원을 뚫을 때 사시고, 지금 갖고 계신 분은 뭐 전혀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네, 시세를 보고 다음 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깔끔하죠? 월봉, 네, 연봉, 네, 그렇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주겠죠? 이 바이오주는 이제 월봉상으로 이번 달에 이제 큰 시세를 주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때 워낙 많이 하락이 나와서 똔또이죠. 네, 똔또이. 일단 주봉으로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해서 한 세트 끝,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얘기 드렸는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자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3팔 수는 없어요. 왜? 3파는 제일 짧을 수 없어. 엘리어트 파동 중에서 이 3파는 그 상승 세 번의 그 파동 중에서 제일 짧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불변입니다. 음? 뭐 저기 그렇죠. 태양계, 네, 화성이 지구보다 태양에 멀리 있다, 뭐 이런 거, 완벽하게 바뀔 수 없는 거, 네, 이렇게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전고점을 이 18,400원을 언제입니까 이게? 2019년 12월 7일에 18,400원의 고점을 뚫으러 가는 상황이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60분봉. 네, 60분봉에서도 뭐 뚜껑을 따지 않고, 아까 그 오스코텍에서 뭐 그 분봉을, 이게 뭐 뚜껑을 땄냐 안 땄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뚜껑 딴 거 없어요. 이건 상승 파동입니다 지금. 네, 뚜껑 딴 거 없고, 신테카 바이오를 보면 60분봉으로 봐도, 네, 여기에 고점을 이때 뚫지도 않았죠. 잘 눌리고 있어서 다음 주에도 아마도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신규 매수는 금지죠. 신규는 18,400원에 고점을 뚫을 때 신규고, 지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적절할 때 나오시죠. 수익을 보고. 네, 핵심은 18,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자꾸 살라 그러지 마세요. 네, 이럴 때 티라유텍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티라유텍 지금 뭐하러 삽니까? 이거를 고점 뚫으면 사세요. 좋던 FST 볼까요? FST. 자, 시세를 엄청나게 내고 저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 종목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크게 시세를 낸 것 같지만,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자꾸만 사람들이 살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뭐 모멘텀이 있었을 거예요. 뭐가 좋다 좋다 해서, 제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있었어요, 모멘텀이. 그래서 이때 산다고 막 그럴 때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저는 난 이거를 뚫으면 산다. 야, 지금 8,000원인데 이걸 어떻게 뚫어? 지금부터 20%를 간 다음에 이걸 사면 남들 다 이득 보고 난 다음에 꼬라 박을 텐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때는 제가 유튜브 안 했지만 주변에 혹시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겠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고점을 뚫어야지만 이런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물론 이날 나왔습니다. 이날 사고 이날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가니까 저도 속이 쓰리겠죠. 네, 거래량도 붙어서 뭐 FST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지금 안 사면은 뭔가 오를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고점을 돌파하면 사세요. 그렇죠? 신테카 바이오도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이득을 보고 나오시되 좀 더 버텨보시죠. 뭐 전고점을 뚫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주봉상 세 번째라도 이거는 5파가 아니다. 지금 현재 3파다. 네. 왜냐면 이걸 3파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엘리어트 파 중에서 3파가 제일 짧을 수는 없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아니라 불변이에요. 네. 그 다음에 명문제약. 제 이 설명이 조금 그 부족하거나 싶으시면 다시 메일을 주세요. 지금 일단은 다 모든 메일에 그 답장을 하고 종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명문제약 월봉을 한번 볼까요? 네. 명문제약 월봉은 일단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바이오 잘 안 하는 이유가 제약이나 바이오 이런 거는 그 시류를 많이 타요. 외부에서 조그마한 재료가 오면 그렇게까지 오를 필요가 없는 건데도 와다다닥 올랐다가 한 번에 뭐 와라락 떨어져요.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금 현재의 차트 상태가 밖에 외부의 재료를 받아먹을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데 명문제약은 지금 보시다시피 십자로 아주 뭐 뚜껑을 따지도 않고 하락을 하지도 않고 지들끼리 여기서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아래 위로 조정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지금 재료를 누가 던져주면 확실하게 날아갈 건 돼 있다. 게다가 이제 이때의 고점 이 부분을 이렇게 대보면 잘 안 보이세요? 이렇게 대볼까요? 네, 이렇게 돼보면 이 부분을 일탈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부분의 고점을 잘 이제 잡고 있죠. 네, 일봉에도 한번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와 여기에 고점, 이 고점을 이제 금요일 날 네, 무너지지 않고 이 위에서만 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명문제약이 뭐 빠지긴 빠지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안타깝더라도 일단은 뭐라 그러죠? 하방 추세로 돌아서진 않았다. 아직은. 네. 그리고 분봉을 한번 볼까요? 60분봉. 60분봉을 보면 여기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고점. 네, 이날의 고점. 네, 이날의 고점을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날의 고점을 지지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그 신규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 네. 물신 분들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기가 무너지면 네, 안타까워도 손절을 해야겠죠. 네, 이 부분이 무너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규 매수는 전혀 아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신규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위에서 잡지 마세요. 네. 아무 이유 없이 왠지 갈 것 같아서 이런 걸로는 여러분 제발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엔텍 볼게요. 코엔텍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또 많이 빠졌네요. 네.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상도 살짝 무너졌죠? 네. 주봉도 무너져서 일단은 그렇게 하죠. 이번 주에 이 주봉을 다 회복하는 양봉이 서지 않으면 얘는 아마 무너지리라고 봅니다. 살짝 오를 수는 있어도 이번 주가 다 끝났을 때 이 주봉이 완전하게 양봉이 최소한 3분의 2는 회복을 해야 돼요. 얘가 없나요? 얘가 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앞에 커다란 장대 음봉이 생기면 그 음봉을 그 다음 봉으로 회복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주식은. 네, 일단은. 그러니까 최소한 3번, 한 세트가 일어나는 3번에 3분의 2 이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뭐 일단 이거는 한 줄을 더 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이게 물리신 건가요? 제가 그걸 따로 써놓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분봉을 한번 60분봉을 보면 많이 떨어지는구나. 손절을 이거 손절이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241선을 좀 회복하려고 한번 가겠죠. 네, 이때 많이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241선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하지 않는 거는 얘네들은 잘 몰라요. 속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이야. 네, 일단 무조건 241선 위에 놀아야지 정상적인 사고와 분석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하는데 241 여기서 빌빌거리는 애들은 좀 그래요. 네. 코엔텍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답변이 미흡하면 다시 메일 주세요. 네, 뭐 구독자도 얼마 없어서. 네. 자, 대화제약 보겠습니다. 대화제약은 한번 상승을 하고 일자로 예쁘게 조정을 하고 슈팅을 한번 쐈으면 좋았을 텐데 슈팅을 못 쏴고 있네요. 네. 주봉으로 보면 뭐 주봉으로 봐도 아직 일자 조정 중이고 월봉으로 보면 3개가 끝났는데 이게 아예 그냥 하방 주식이네요. 네. 그죠? 왔다가 이게 내려가는 거라서 이거를 한번 쏠라면 여러분 지금 매수는 절대 안 돼요. 이런 거는. 네. 어디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올라가도 배 아파하지 마세요. 네? 예,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건 안 한다고 저는 절대 안 하고 이걸 만약에 사신 분이 전화를 하셨나요? 사셨으면 뭐 나오셔야죠. 뭐. 네. 사시면 나오셔야지. 자, 분봉을 한번 봅시다. 60분봉. 60분봉으로 이렇게 왔다가 보세요.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데 더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뭐 다음 주에는 조금 뭐 5, 6%씩 이렇게 가도 일단 힘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주봉상으로는 다행히 일자 조정을 하고 있어서
네, 이건 좀 별로입니다. 네, 그리고 241선 밑에 내려오는 거는 아예 여러분 아무리 예뻐 보이고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쳐다보지 마세요. 완전히 241선 위에서 노는 걸로만. 얘도 보세요. 241선을 돌파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거래량으로 이거를 밀어 올려도 여기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241선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장대 양봉 큰 거로 돌파를 해야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낄짝낄짝 돌파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단 241선을 장대로 돌파한 다음에 그 위에서 노는 아이들은 여기가 거의 그 저항선 같은 작용을 해서 잘 안 무너져요. 이 밑으로는 거의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선택하실 때 241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지표 설정에 들어가셔서 241선을 맞춘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를 고르세요. 종목 많잖아요. 네. BK 탑스. 자, BK 탑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아예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그런데 만약 물리신 분이라면 이거는 뭐 지금 상승이니까 물릴 위험은 없을 텐데, 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졌던 거를 이거를 말아 올리려면은 물론 갈 것 같아요. 다음 달에 가겠네요. 네, 다음 달에는 가겠네. 네, BK 탑스 다음 달에 가는데 제가 FST 얘기 또 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가요. 이 밑에서 이렇게 뭐 왈가왈부 하지 맙시다. 일봉을 봐도 네, 이만큼 떨어졌어. 그럼 여기야, 이 자리야 지금. 어떤 거야? 여기 지금 BK 탑스는 아까 보셨죠? 이 자리예요. 다시 볼까요? 이건 FST 일봉인데 BK 탑스는 월봉이 지금 똑같잖아요.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오고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이게 만약에 갈 거면 네? 안 가면 끝이고 여기서 만약에 갈 거면 여기서 사도 충분히 수익을 본다고요. 말도 안 돼 보이죠? 네, 원래 다 그래 다. FST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이건 물론 간 거죠. 네, 갔는데 이렇게 평탄하게 가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시세가 확 나온다고요. 3번이. 그러니까 그 BK 탑스 같은 건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셔라. 자, 단알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걸 하세요. 네, 올라왔잖아요, 완전히. 얘는 올라온 거예요. 주봉을 한번 볼까요, 단알? 뭐 하는 거죠? 241선을 돌고 있네요, 주봉은. 네. 월봉은 애매합니다. 자, 이런 거는 애매해요. 이런 거는 충분히 그 돌파를 한 다음에 어디죠? 얘는 뭐 단기 종고점이 4,620원인데 여기를 돌파하면 그때 다시 논합시다. 네, 이런 거는 물론 올라가겠죠. 근데 더블맨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도 올라가는 것도 먹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 주식. 네, 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자리에 손해 안 보는 자리를 찾는 건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와가지고 자 여기 내 양손에 어디에 동전이 있게 알아맞혀 보세요. 맞히면 10,000원, 틀리면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안 하지. 그걸 뭐하러 하냐고. 그죠? 네, 연봉은 올해 빨간색이네요. 올해 시세를 좀 주겠네요. 네. 하지만 뭐 신규 매수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셔라. 뭐 이게 재료가 뭐 오지고 뭐 핀테크 상거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게 재료가 들어와도 이 전고점을 뚫는 순간 제대로 그 얘가 시세를 분출하는 거지 그 밑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재료가 못 맞으면 빵인데. 예. LNK 바이오 또 바이오주죠 역시나 이제 뭐 일봉으로 보면 뭐 이런데 이미 뭐 하락 추세인데요. 물리신 건가요? 물리신 건가요? 네, 뚜껑을 땄어요. 이런 게 뚜껑을 딴 거예요. 뚜껑 보이시죠? 이렇게 딴 거예요. 빨간 거는 상승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을 따면 재미가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네, 월봉상으로 뭐 이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주식. 네, 그죠? 주봉. 분봉을 한번 볼까요? 금요일날 분봉. 또 올라갈 것 같네. 이렇게 보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돈, 여러분의 소중한 돈, 네, 소중한 돈을 확실한 자리에만 넣겠습니다. 확실하다고 해도 제가 그러잖아요. 몰빵도 제 기준에는 50%라고. 몰빵도 안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는 지금 6,700원까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6,700원, 6,700원. 네. 실리콘 웍스. 월봉을 한번 볼게요. 네, 월봉 3개. 이번 달이 끝이겠죠?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벌써 하나, 둘, 셋. 하락 한 세트 나오고 하나, 둘, 셋. 상승 한 세트. 하나, 둘, 셋, 넷, 5번 간 적이 있긴 있었네요. 네, 5번 간 적이. 이건 조정이고 여기는 조정이라서 이건 빼고 2번 조정, 2번 조정, 슈팅 이거고 여기 이제 5번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3, 5, 7, 9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뭐 이번 달이 끝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규로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 물리신 분이면은
물리신 분이면 적정하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NC소프트. NC소프트는 월봉으로 보면 하염없이 오르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죠? 월봉상 20일을 터치하면서 잘 가고 있어요. 21선을 뭐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월봉상으로 잘 가고 있고, 주봉은 아이고 왜 이러죠? 제 컴퓨터 좋은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NC소프트 월봉을 보니까 뭐 계속 가고 있는 주식이죠. 처음부터 여기 이거 누르는 거 아시죠? 연속조회 눌러서 드래그 하면 처음부터 뭐 이거는 우상향하는 주식이라서 이런 거는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시면은 뭐 물릴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게. 이번에 뭐 이거 21선 묶으면서 가는 거니까 이건 뭐 21선을 기본적으로 묶으면서 크게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월봉 21선을 또 정확히 묶지도 않네요. 정확히 묶지도 않고 이건 뭐 맘대로 하십시오. 이런 종목은 저기 뭐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단타로 단기로 그 텀을 짧게 하는, 호흡을 짧게 가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면 오르겠죠 뭐. 이건 월봉으로 봐도 여태까지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이때요. 이건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겁니다. 이런 주식은 우상향하는 주식이라서 뭐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연봉을 보면 올해도 오르는 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해 오르겠네요. 6개면 지금 사시면 크게 문제 없고, 내년까지도 뭐 일단 올해는 오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없겠어요. 3천당. 신규로 살 거냐고. 저는 신규로는 안 사죠. 저는 신규로요. 신규로 한번 볼까요?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21선이랑 키스하고 올라갈 때 저는 그때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저보고 NC소프트를 따블면 네가 꼭 반드시 사야 되는데 NC소프트를 어느 타이밍에 살 거야? 그러면은 지금은 좀 그렇고, 이렇게 뭐 지금에 올라갈 수 있겠죠. 다음 주에 뭐 한 2, 3일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곡선을 틀고 내려와서 요 21선이 이렇게 붙고 그거 키스한 거 확인하고 다시 올라갈 때 저는 그때 살 것 같아요. 저보고 사라 그러면. 3천당 제약. 월봉을 한번 볼까요? 오르고 있네요. 쫙 올라왔네요. 무슨 일이 있었죠? 2018년 1월 달에 뭐 대단히 큰 슈팅을, 몇 프로입니까? 2배 넘는 슈팅을 157%를 주고 지금 나름대로 월봉으로 조정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장에 무슨 재료만 오면은 난 날아갈 준비가 끝났다 이런 거예요. 무너뜨리지 않고 잘 있어서. 근데 뭐 굳이 이거를 살 필요는 없겠죠? 뭐 지금 반드시 사야 된다 그러면 타이밍이 뭐 지금인 것 같은데, 뭐 굳이 사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 월봉, 연봉도 올라가니까 3개 한 세트 3개. 뭐 넣으시면은 물릴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물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신규 매수는 택도 없죠. 지금 자리가 좋은데 지금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그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사야지, 그냥 종목 보고 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국제약품. 제약주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죠? 삼청당 제약도 뭐 월봉상으로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그 국제약품도 지금 나름대로 조정 중이네요. 얘는 일봉으로 조정 중이네요. 일봉으로 뭐 예쁘게 조정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전 일단 이렇게 더블맨 네가 이거 상승 나온 다음에 일자로 조정하면 정말 좋은 거라며 그러는데, 내려올 때 이렇게 크게 음봉으로 내려온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제 취향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주봉상도 월봉 하나 더 남았네요. 지금 4개니까 간다면 글쎄요. 별론데요? 별로입니다. 물론 그 1150원을 한번 보러 가겠죠. 근데 뭐 굳이 이거를 뭐 일부러 돈을 들여서 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별로입니다. 제가 매수하기에는. 제일바이오는 저도 이거 매도했는데 얘가
힘든 종목이에요. 네, 웬만하지 않고서는 일단 얘는 슈팅 짜라락, 슈팅 짜라락, 슈팅 짜라락, 슈팅 짜라락 쫙 빠져가지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제일바이오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얘는 많이 가도 하지 마세요. 얘는 그 하루에도 등락률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네, 너무 그 하이로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를 하느니 다른 거, 네, 네, 다른 거를 하는 걸로. 제일바이오는 이제 종목 자체가 좀 불량스러워요, 아이가. 네, 히로가 너무 커서 하이로가 너무 커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주식이라서 뭐 그 일반적인 그 차트 흐름으로는 조금 그 이해 안 가는 데가 많아요. 이날도 보세요. 60분 봉인데 고가가 13%인데 종가가 1%예요. 1시간 만에 12%가 빠졌어. 아무 이유 없이. 예? 예.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단에는 지금 이거 W자 모양 만들려고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일단 제일바이오는 하루에 그 1시간 안에 등락폭이 너무 크다. 네, 이런 그 윗꼬리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윗꼬리가 너무 길다는 얘기는 항상 위에 시세와 상관없이 자기의 그 종목들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매물대도 많죠? 이 위에. 네, 하지 마세요. 화일약품. 제가 지금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신규 매수하겠다고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물려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내주신 건지까지는 체크가 안 돼 있어서 혹시나 제 이거를 보고도 나는 너의 그 답변이 나는 이걸 사겠다는 게 아니었고 내가 지금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로 물어본 건데 너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더블맨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메일을 주세요. 네, 전 지금 일단 그것까지는 제가 잘 적어놓질 않아가지고 그냥 후딱후딱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종목이 어떤가? 네,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연봉을 보면 일단 올해는 플러스네요. 월봉을 보니까 이게 뚜껑이 따진 거예요. 여기에 이 월봉상 이 장대 양봉의 가장 큰 고점을 그 다음 음봉이 이렇게 고점을 따면 재미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네, 이런 애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 W자를 만들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일약품은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기가 이제 그 저항선이죠. 네, 지들끼리 여기 이 위치를 그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뭐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화일약품도 지금 모양으로는 신규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 파워넷. 이름 좋죠. 파워넷. 파워가 있어 보이죠? 네, 이게 무슨 종목이죠? 파워넷? 637억짜리 종목이라서 저는 일단 거들떠도 안 보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시가총액이 800억, 900억 밑은 아예 안 봐요. 하지만 주봉은 괜찮네요. 네, 주봉은 한번 상승하고 나름 일자 조정을 주고 슈팅을 주고 올라갔는데 일단 뚜껑을 땄는데 상승하는 거니까 한번 봐줄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도 뚜껑을 지금 요거 2020년 5월 18일을 주봉의 고점을 저번 주에 딴 거죠. 지금 이제 일요일이니까 저번 주에 따서 좀 찝찝한데 좀 찝찝한데 네, 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일자 조정이라서 깔끔한데 근데 이거를 해야 되나요? 637억짜리를 하지 마세요. 네. 뭐 줄 수 있겠죠. 시세를 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1000억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요즘에 이제 장이 좋아져 가지고 제가 800억까지 기준을 좀 낮췄는데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기준을 800억으로 낮추고 하락장일 때는 1300억, 1400억 밑 것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637억이면은 하다못해 내가 현금이 30억만 갖고 있어도 이 주식을 그냥 하루에도 이리저리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종목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좋네요. 파워넷. 네. 테라전 이텍스 이거 좀 보내주신 분이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현재 조정 중이죠. 네, 일자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인 걸 살 필요가 없죠. 여기 돌파하면 사세요. 테라전 이텍스. 네, 뭐 괜찮아 보이네요. 이거 14,400원이 돌파하면 매수하는 걸로. 네, 네, 괜찮아 보입니다. 뭐 특별히 흠잡을 때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종목은 안 돼요라고 흠을 잡을 만한 거는 보이지 않아요. 뭐 고점이 높긴 하나 지금 일단 뭐 넉 달이나 연속으로 지금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달에 고점을 이 밑에서 한 번도 슈팅하지 않고 지금 뭐 스폰을 발로 이렇게 꽉꽉 밟고 있는 것 같아서 테라젠 이텍스는 차트상으로 흠잡을 때는 없다. 네. 그러네요. 14,400원을 돌파하면 매수해도 괜찮겠습니다. 뭐 하는 종목이죠, 근데? 네. 대주전자재료. 많이 올랐네요. 21선 잡았네요. 무슨 말이냐면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냥 상승하면 겁이 나요. 카카오랑 모양이 똑같죠, 지금. 뭐랑 똑같습니까? 아니죠. 코스닥 지금 차트랑 똑같죠? 우리 지금 코스닥 차트? 네. 코스닥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쫙 올라왔다가
이제 제가 그래서 다른 영상 그저껜가 찍은 영상 보면은 무슨 온 그 유튜브마다 뭐 주식 채널마다 미국 증시가 폭락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야 될 점을 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그렇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응할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도. 네, 전혀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아진 거예요, 차트가. 아마도 정말 전문가들은 뭐 주식을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꾸 대응을 해야 된다는데, 미국 증시가 폭락했는데 우리가 왜 대응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아, 그렇게 대응할 만한 또 폭락이 있어요. 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면 무조건 대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그 미국 증시가 폭락한 거는, 그거는 이제 잘 모르는 애들이 자꾸 폭락 폭락 그러는 거고, 주식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보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조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월요일부터는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영상 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네, 미국 증시에 대한 폭락과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를. 자, 코스닥 차트가 지금 쭉 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상승하는 종목이 21선을 쌍바닥이 돼 있는 건 상관없어요. 밑에 이렇게 쌍바닥이 있고 상승하는 거는 굳이 뭐 21선을 한번 물지 않아도 쫙 갈 수 있는데, 쌍바닥 없이 이렇게 외바닥, 바닥 하나 있는 주제에 직관놈이 이렇게 5일선만 물고 가는 거는 분명히 탈이 나요. 그래서 21선을 한번 딱 터치를 하면은 물론 하락할 수 있죠. 그런데 상승하는 데 문제가 없어진다. 두 발로 튼튼히 걸어갈 수 있다. 그것처럼 이제 얘도 누구죠?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어 똑같죠? 모양이 코스닥이랑. 네. 21선을 터치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뭐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네. 3파죠, 지금 3파? 전고점을 뚫는 3파. 이게 지금 고점이, 돌파를 했다 지가 무너진 거구나. 대주전자재료는 뭐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 34,850원을 장대 한봉으로 돌파하면은,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바로 줄 거예요. 이런 건 돌파하자마자 조정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찝찝해. 3파가 대놓고 이렇게 길게 나와버리면 돌파를 하고 당일날 조정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쫙 빼가지고 4파 조정을 주고 5파까지 가겠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차트 너무너무 이쁜데 겁나서 못 들어가겠어요, 저는. 네. 차트 너무 좋아요. 들어가고 싶어요. 다 들어가라 그럴 거예요. 뭐 보통은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는 가는 줄 알면서도 겁나서 못 가겠다. 네, 여러분. 네, 여기 지금 개울가에 돌다리가 있어. 네, 여기 건너가면은 내가 저기 집에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난 좀 겁나. 그래서 안 가는 것 뿐이에요. 답변이 애매한가요? 아니, 차트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왜? 겁나서. 이게 바로 조정 줄까봐. 그래서 34,850원을 시원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고 조정까지 보면은 오파를 먹으려고 들어갈까? 그러면 그래도 너무 긴데. 네, 이건 그냥 구경할까요, 여러분? 우리 일봉 좋아요. 네, 차트 좋습니다. 차트 좋아요. 하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겠다. 왜? 이유는 3파가 한 서너 개 봉 붙은 다음에 전고를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한 세트가 끝나긴 끝났어 또. 네, 34,850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게 매수 타점입니다. 흥구석유. 흥구석유는 뭐 다 아시죠? 주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얘는 뭐 재료가 반드시 나와야지만 반응하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는 일자 조정을 하고 있어요. 세 번 상승이 한 세트가 나오고 주봉입니다. 이렇게 지금 무너뜨리지 않고 가려고 하고 있어서, 무슨 재료만 하나 던져주면은 지가 폭 하고 날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흥구석유, 빅텍 이런 것처럼 전혀 자기의 모멘텀이 없이 외부에서 쪼가리 기사 하나만 나와도 그날 상한가를 가는 종목, 이런 것들은 겁나서 못해요. 네. 재미로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산이 뭐 100만 원이면 한 자기 자산의 5% 정도로 재미로는 할 수 있는데, 자기의 메인 어떤 그 주식으로 삼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흥구석유는 아예 논하지 않겠어요. 이거 지금 일자로 조정받고 예뻐요. 갈 것 같아. 그런데도 이거는 가도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얘는 지금 조정을 오래 받는 이유가, 뭔가 재료가 하나 있으면 날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없어. 밑으로 내리지는 못하겠어. 없어. 제발 재료야, 나와라 나와라. 이날도 뭐 마이너스 8%까지 빠져도 단숨에 회복을 많이 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회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은 가면은 뭐 여기까지 11,900원까지 시원하게 가겠지만, 이런 걸로 자꾸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죠? 컨닝을 해가지고 성적이 오른다고 한들, 내가 이번 달에 뭐 컨닝을 해가지고 성적이 잘 올랐는데, 그래도 그건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흥구석유, 빅텍, 스페코, 또 뭐 석유주, 저도 석유주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석유주가 뭐가 있죠? 어,
흥구석유, 중앙에너미스, 대성산업, 유성 TNS, 뭐 위즈코프, 구형테크, 극동유화, 미창석유, 한국석유, 금호석유 이런 것들은 그 회사 자체의 모멘텀이나 차트상,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일단은 무너지지 않아야만 가는 거겠고, 그죠? 예, 차트상으로 무너지지 않아야만 가는 거겠지만 일단 얘도 지금 한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는 뭐 VI 발동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손해 안 보는 종목 아닙니까? 일단 가면 그날은 가는 종목. 네? 네. 일단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일단 당일치기는 되는 종목인데 그 다음날 항상 재미가 없고, 그죠? 상한가 가도 이렇게 무너지고 상한가 가도 이렇게 무너지고 이때는 좀 같네요. 네. 뭐 상한가를 가도 정점에서 바로 꼬라맞고 상한가를 가도 별로 재미가 없는 이런 종목들은 하지 마세요. 빅텍, 스페코, 뭐 흥구석유, 극동유화, 한국석유 이런 건 다 위험한 종목들입니다. 네, 그렇죠? 음? 뭐였죠? 네, 그렇다. 위험하다. 아톤 한번 볼게요. 음, 아토는 뭐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240일 선 자체가 없는 종목인데 주봉을 한번 보면 주봉이 두 개라서 조금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네, 월봉을 보면 월봉도 네, 파란 거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거는 이 여러분 신규 상장주는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많이 이걸 못 먹은 걸로 우울해하지 마시고 신규 상장주는 반드시 이 고점을 뚫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원하게 납니다. 시세가. 신테카 바이오? 아까 우리 신테카 바이오도 봤었죠? 네, 신테카 바이오도 이 전고점을 뚫어야지만 시원하게 나요. ITM 반도체. 자, ITM 반도체가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넘는 회사예요. 하지만 그 전고점, 신규 상장주는 여기가 전고점이었겠죠? 여기가 전고점? 네, 여기가 이 두 개, 하나, 둘, 셋. 이 전고점을 뚫으면 시세가 많이 나요. 네, 그죠? 이렇게 이것도 낮잖아. 여기도 전고점인데 왜 안 나? 이것만 나던가 전고점은 제가 항상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뚫으면 안 되고 이렇게 양봉, 시원한 양봉으로 전고점을 뚫으면 시세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톰 같은 거는 이제 여기서 많이 오르니까 뭐 이렇게 사고 싶으신 모양인데 이거는 가더라도 이 밑에서는 보지 마세요. 네. 항상 49,700원을 뚫으면 시세가 크게 나요. 그때까지는 다른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음. 네, 신규 상장주는 항상 전고점을 돌파. 그러니까 자기의 확실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이뻐 보인다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뻐 보인다고 자꾸만 이렇게 건드리고 찝쩍대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 기준에 정확하게 그 기준에 들어오는 네, 그 종목만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는 걸로 하시죠. 네,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는 뭐 하는 뭐 바이오인가요? 아, 바이오겠죠? 네, 241선을 뚫어서 이거는 일단 통과. 주봉으로 보면 밑에 있지만 한 번, 두 번. 조정도 지금 이날의 뚜껑을 따지 않고 있죠. 네, 이날의 뚜껑을 따지 않고 일자 조정을 하고 있어서 한 번 슈팅이 있겠는데 야, 월봉상으로는 많이 떨어졌군요. 네, 몇 년을 떨어진 거야? 지금 4년 가까이 떨어진 거네요. 아유, 네, 그죠? 꼭 이걸 하셔야겠습니까? 자, 그거 볼게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봤지만 어, 메가스터디. 자, 메가스터디도 최근에 뭐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뭔가 있을 것 같죠, 얘가. 네, 얘가 뭔가 사면은 뭐 좀 괜찮은 수익이 날 것 같고 좋은데 월봉을 보세요. 네, 2008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전교 꼴등 하는 애가 전교 500등 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등을 올렸어. 400등 했어. 걔가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서 또 100등이 오를까요? 그건 모르잖아요. 걔는 언제든지 500등도 한번 찍을 수 있는 애라서 에코바이오가 여기를 뚫으면 사세요. 여기 전고점. 그죠? 네, 주봉으로 한번 보면 그게 241선이네요. 네, 전고점 여기. 네, 241선을 시원하게 뚫는 것만 사라. 아, 물론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야, 더블맨, 네가 이때 사지 말라 그래서 안 샀는데, 지금 만약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원금을 물려 있을 때도 없네. 예. 여기 고점에 만약에 물리셨으면 네, 충분히 뭐 이거는 가겠죠. 그런데 이제 네가 사지 말라 그래서 안 샀는데 더블맨 이때 뭐 10% 20% 올랐어 임마. 응?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일단 자기 그 프레임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종목이에요. 241 밑에 있고 에코프라 바이오는 또 게다가
월봉으로 봐도 지금 뭐 거의 뭐 이렇게 몇 년도부터야? 2016년도부터 이제 받고 있는 거라서 밑에 떨어졌으니까 많이 오르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뚫으면 그때 매수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 네. 네페스는 너무나 이제 유명한 종목이죠. 네. 그렇죠? 작년에 뭐 대시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9,000원에서 3만 원까지 뭐 3배 이상 단기간에 급등한 뭐 그 개미들의 로망 한때. 네. 네페스는 급등은 일어나지 않지만 야금야금 잘 가고 있는 그 종목이죠. 주봉상으로도 뭐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네페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 일단 이제 월봉으로 시원하게 보겠습니다. 네페스는 일단 여전히 힘은 있어요. 왜냐고? 그 세 번이 떨어졌죠 이때. 2019년 9, 10, 11 해가지고 세 번의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한 번 제가 항상 세 번 안에 이걸 대부분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반 이상 3분의 2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한번 돌파를 한번 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은데 힘이 없으니까 무너졌죠. 그래서 3월 달이죠. 이번 달 3월 달. 그런데 뭐 온 나라의 주식들이 다 무너졌을 때도 우리 네페스는 고고하게 네, 폭락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지켰네요. 네, 그래놓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좀 보죠. 네, 네페스는 뭐 지금 신규를 좀 매수하기에는 일단은 그렇죠. 주봉상으로 떨어졌고 뭐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금요일에 많이 빠졌잖아요. 뭡니까? 저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일단은 241선으로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네, 이 241선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이 나와도 일단 241선은 잘 지켜줘요. 한번 이 위에서 놀기 시작한 애들이 그러니까 메이저리거가 메이저리그에서 뭐 5타수 무안타, 6타수 무안타 이렇게 한두 번 친다고 해가지고 걔를 마이너로 내려보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위에 있는 메이저리그 애들은 뭐 크게 문제가 생겨도 이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바로바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얘가 뭐 네페스가 월요일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애인데 이날 많이 떨어졌으니까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 네, 반등으로 뭐 월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거를 바라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제 원칙에는 맞지 않아서 만약에 들어가 있으시면은 뭐 수익은 충분히 보시겠죠. 네,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향후 5, 6%는 5, 6%, 5, 25%에 40. 네, 원래 떨어졌던 3만 원까지는 3만 1,000원 이 정도까지는 이제 가겠는데 일단 지금 얘는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 주봉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정 사야 됐다 그러면 이걸 뚫으면 사야죠. 뭐 38,300원을 뚫으면 그죠? 월봉. 네. 일단 힘이 있어요. 네페스는. 그죠? 이렇게 이때도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지만 금방 만회를 하면서 전고점을 뚫고 시원하게 갔죠. 일단 전고점을 뚫으면 물리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잡아버리면 아니 더블맨 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일자로 조정받으면 날아간다며. 그건 아니니까 지금 이게 그거는 아니에요. 네, 이건 지금 상승하고 일자 조정은 아닙니다. 이게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좀 더 쭉 일자로 가면 모르겠는데 일단 네페스는 신규는 뭐 정하시고 싶으시면은 38,300원을 뚫는 거 보고 사도 전혀 수익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성코퍼레이션. 동성코퍼레이션은 일단 그 241선 밑에 있으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보세요. 호텔신라 같은 거는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알면서도 어떤 그 차트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제가 시간을 내서 아예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리는데 이런 거는 설사 오른다 해도 관심을 갖지 마세요. 얘는 240일 밑에 있는 거예요. 아예 밑에 있는 거야. 지금 일자 조정을 받고 있어가지고 일자 조정 그렇죠. 일자 조정 올라가도 올라간 다음에 보세요. 네. 240일 밑에서 아예 이러고 있는 애들은 몰라요. 얼마나 수많은 그 젊은 날의 청춘, 젊은 영재들이 그 대학 때의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엉망진창된 애들도 주변에 많이 보셨죠. 네. 어렸을 때 똘똘한 아이들도 그 군대 갔다 와서 망가진 애들도 있고 뭐 대학 때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프로 와가지고 기 한 번 못 펴고 그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일자 조정이고 상승인데 이게 만약에 241선 위에서 저기 시작이 됐다면 뭐 바로 매수죠. 네, 바로 매수인데 지금은 일단은 아닌 걸로. 네. 네,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메리츠 증권. 네, 이것도요. 네,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걸 도대체 누가 추천해주고 이거 개인이 알 수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도저히. 네, 이런 건 추천해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걸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오른다. 근데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다시 박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 대원화성은 네. 얘도 네, 뭐 하는 종목이죠? 한 번, 두 번. 갑자기 뭐 재료가 있었나 보죠. 네, 무슨 재료가 있었나 본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서 일단 240을 돌파하면 이것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높아 보이죠?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월봉으로 보면 터무니없어요. 얘는 지금 기본도 안 돼 있는 애예요. 네,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얘의 그거를 보면은 얘는 뭐 택도 없는 애니까 이런 것도 관심 가지 않는 걸로. 그리고 빅텍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3개월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뭐 대시를 줬으니까 이거야말로 많이 오른 거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빅텍 같은 거, 빅텍, 스페코, 그 방산주, 석유주 이런 것들은 당일치기, 당일 소액으로 그냥 소위 말하는 담배값 이런 것처럼 재미로 600만 원 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산의 뭐 5%, 5% 미만, 3% 미만, 1% 미만 막 그렇게 재미로 하는 거거나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야 오늘 빅텍 상한가 되더라 이런 거지. 이거를 자기의 어떤 메인 주식으로 오르는 거 보고 이제 오르는 게 이제 오르니까 이제 이거에 자꾸 돈이 가는데 이런 주식들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종목을 이렇게 25개 종목을 시간이 걸려서 봤는데 일단 그렇게 하시죠. 그 종목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그 디테일하게 지금 봐드릴 만한 상황이 못 돼버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주말이라서 나가서 놀고 선생님도 만나고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시작한 거라서 제가 이제 매도를 지으려고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메일로 제가 접근하는 거 외에도 종목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단순하게 좀 봤어요. 물론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제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너무 이렇게 피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좀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목 자체가 일단 그렇게 하시죠. 241선 밑에 있는 거는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뭐 그 메가스터디처럼 이렇게 5년, 6년 메가스터디 이렇게 5년, 6년 이상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것도 우하향하는 오랜 기간 동안 뭐 1, 2년이야 상관없는데 5년 이상 우하향하는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다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이 높은 건 전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